근데 거긴 좀 비싸잖아요. 인기가 많고. 네. 그럼 그 이외의 지역들도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외 지역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만약에 홍대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돈이 많이 없다고 하면 조금 이면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냥 홍대라고 불리는 데 있잖아요. 같은 권역으로, 그냥 같이 같은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이면에 있긴 하지만 이 상가를 홍보할 때 네, 그쵸. 홍대 상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약간 비싸다고 좀 외곽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어저께 만난 분도 제가 강남에 그때 3년 전에 투자라고 했었는데 은평구에 사신 거예요. 은평구에 뭐 대로변에 건물이 너무 좋아서. 거기도 뭐 대로변은 많죠. 뭐 네. 통일로도 있고 뭐 그래서 많죠. 건물도 예.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거는 거의 원가에 팔았거든요. 3년이 지났는데. 그냥 산 가격에 팔았다고요? 네, 거의 산 가격. 그러면 세금 내고 못 내면 저 남는 것도 없고. 미친 거잖아요. 그럼 맞아요. 예, 그냥 뒤로 미친 거잖아요. 그럼. 네, 그리고 예. 임차인들도 막 대부분 다 나가고. 음. 예. 근데 그때 제가 청담동에 그때 건물 살라고 했었는데 그건 2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지역이 주는 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군. 지역 프리미엄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동이름도 되게 중요하고. 네. 일단 아까 이제 하신 것들은 이제 곧 매각을 하실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모들이 하신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빌딩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난 평생 월세를 받겠어.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좀 그렇게 사기엔 요즘은 좀 시장이 좀 이게 월세 수익이 좀 낮다. 맞아요. 수익성 봐야 되나요? 네, 수익성이 낮고 수익이 좀 나온 건물들은 비싸요. 싸게 안 내놓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할지를 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다 수익률 보고 사는 것만 생각해요. 네, 근데 수익률은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까먹는 돈이 많아요. 관리비로 또 나가는 게 있고 세금 내고 뭐 하면 남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게임은 팔 때 나거든요. 그렇죠. 팔 때 막 몇 억씩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팔 때를 많이 생각 안 해가지고 수익률 보고 투자했다가 좀 서울시 외곽에 잘못 투자해서 좀 실패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결국은 살 때부터 매각을 염두에 두고 그쵸. 네, 당장 안 판다 하더라도 네. 이거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인지 그죠 그동안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 안 하고 들어가시면은 네, 망할 수 있다. 손해 볼 수 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게 수익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보통 수익률 몇 프로 정도면 사세요? 요즘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도 팔려요. 2% 후반. 2%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거의 대출이자하고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데도 팔리고 근데 이제 서울시 외곽 뭐 지금 여기 마포나 이쪽은 그래도 한 3%? 3%대. 3%? 예. 근데 야, 기준금리가 너무 내려가서 예, 지금 은행에 돈 넣어놔도 예금이 거의 0%대잖아요. 그래도 이거저거 다 뭐 종합소득세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남는 게 없죠. 그럼 나중에 그분들은 다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시는 그쵸.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월세 받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특히 그 라인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네네. 거기는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네. 야, 그러니까 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뭐 건물 하나 사서 나 평생 월세 받을 거야. 이게 어려운 세상이 됐네요. 저금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무튼 좀 주요 지역들 말씀해 주셨고 조금 이게 브랜드 지명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프리미엄이 떨어지는 지역들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혹은 이면이라도 네. 조금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권역에 포함될 수 있는 수요가 많은 입지로 하는 지역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진짜 이건 투자잖아요, 솔직히. 예.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실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투자 목적이 더 강할 텐데. 네. 일단 이 꼬마 빌딩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일단은 아직 규제는 안 돼서 대출이 좀 잘 나온다는 거. 그게 대출. 제일 그쵸.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주택보다는 대출이 잘 나온다. 네, 대출이 잘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주택은 어느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잖아요. 이건 종부세 안 내요? 종부세 안 내요. 이 정도 규모는. 그러니까 이게 좀 기준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럼 종부세를 안 내는 기준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토지 그 개별 그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80억이나 공시지값이 그러면 그러니까 80억이면 엄청 큰 빌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80억이면 실제 거래 가격은 100억도 훨씬 넘어갈 거 아니야. 그쵸. 거의 한 200억 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하네. 뭐. 이거는 불가능한 거. 내규식보다 못 내겠네. 내면 좋은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일단 종부세를 안 내요. 그래서 세금 부담도 작아지고. 근데 이게 이제 꼬마 빌딩을 보통 이제 5층 이하 주택들을 꼬마 저기를 하는데 네. 뭐 이런 집들도 있잖아요. 한 3, 4층 되는데 네. 1층만 상가고 위엔 다 주거로
임대를 준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그냥 꼬마 예, 빌딩으로. 다 꼬마 빌딩으로. 아, 그럼 이거 주택을 안 보는 거예요? 그쵸. 주택도 포함돼요. 꼬마 빌딩이라는 말 내용에 그냥 50억 미만의 뭐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근데 포함되고. 다세대 주택이면 그거는 종부세를 안 내요? 그건 내죠. 어.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주택 건물들은 내죠.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종부세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로. 주택이 아닌. 네. 그러면은 이게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받으려면은 이게 좀 다른 게 있나요? 외형으로 봤을 때 그냥 다그 주거로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 용도의 뭐 신축이나 이렇게 준공할 때 용도? 주택에 맞게 이제 용도. 허가를 받거든요. 예, 근린생활시설로. 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사시거나 음. 나중에 이제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신다 그러면 네. 주택 부분은 좀 없애긴 해야 돼요. 어.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가격을 더 잘 못 받아요. 아. 그럼 이걸 일단은 이제 그때 준공 뭐 신고 그런 거 할 때 여기는 상가로 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네, 그렇게 바꾸는 맞춰서 거죠? 뭐 주차장도 뭐 확보해가지고 예, 예. 하는. 그러네요. 네. 야. 일단 그래서 대출 부분, 그쵸. 종부세 부분. 네, 그러면 부동산으로서는 최고의 그죠, 그죠. 투자 상품으로서는 최고의 이건 뭐 장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이면 뭐 자금 조달 계획서 낼 필요도 없고. 이거 자금 조달 계획서 안 써, 안 써요. 이거 안 써요? 안 써요. 금액이 큰데? 네, 안 써요. 이것도 되게 큰 문제였었거든요. 자금 조달 이거 계획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예. 왜냐면 대부분 이게 부모님 도움 받잖아요. 맞아요. 예, 젊은 돈 층들 어디서 같은 났냐고 경우는. 막 서류 엄청 필요한데. 예, 그래서 이제 소득이 안 되는 애들은 이걸 안 되거든요, 절대로. 맞아요. 자금 조달 계획서도 그럼 젊은 층들도 가능한 거죠. 예, 그냥 뭐. 야, 대출, 세금, 자금 조달 계획서 네. 또 있어요, 장점? 그리고 이제 그 뭐 수익성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땅이랑 건물을 다 소유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규제가 없다면 뭐 지구단위 네. 계획이나 다른 게 없다라고 하면 네.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네. 그래서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신축을 한다든지. 이게 지구 단위 계획 묶이면 네.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그것도 뭐 어떻게 묶이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단독 개발이 가능한 뭐 지구 단위 계획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여기 지금 용산 가면은 네. 거기 특별관리구역 계획 아시죠? 네, 거기는 못 지어요. 그러니까 서울역부터 예, 용산역까지 예, 거기 네. 이제 예, 그 예, 한강대로 그쵸. 소위 말하는 네네. 그 좋은 땅을 네. 그게 지금 40년 전, 50년 전 모습 맞아요. 그대로 네. 1층, 2층 저층으로 그냥 쫙 있잖아요. 그 남영역 주변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맞아요. 그냥 옛날 그 창고 모습으로 그들이 거기 이제 주도해서 묶인 거잖아요. 네, 거기는 못 개발하기는 지어요. 아예 네네, 붙인 거죠? 못 지어요. 근데 그래도 거래는 되죠 거기도 나중에 네, 풀릴 뭐 거 이렇게 없어서. 거기 아예 매물이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되게 허름해서 쌀 줄 알고 갔더니 아예 매물이 없고 가격을 뭐 자기도 모르겠대요 이게 매물이 안 나온다. 맞아요. 거긴 진짜 응. 매물이 나와도 되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왜냐면 입지는 좋은 건 확신하니까 아니면 개발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튼 그쵸. 야 그래서 이게 또 변용이 가능하다 내 맘대로 이걸 했다 저거 했다 네. 그럴 수도 있네요.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거죠. 희소성이 있고 네.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이제 딱 요 입지에서만 가능한 것들이니까 맞아요. 희소성이 있는 것들이네요. 네네. 예. 장점은 진짜 많네요. 네, 장점은 많은데. 많죠. 그럼 반면 그래도 이제 이게 또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다 투자한다고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려되거나 단점들이 있으면 뭐가 될까요? 일단 황금성. 황금성.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느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황금성이 아마 되게 인기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죠. 네. 네. 아무래도 이거는 또 금액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네. 예, 또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지도 봐야 될 테니까. 네. 예, 황금성. 또 우려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단점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네, 관리가 맞아, 좀 맞아. 그리고 임차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에 대한 좀 어려움. 그리고 요거는 만약에 고장 나면은 건물주가 또 이렇게 관리의 부분이긴 한데 네.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 친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제 중견 광고회사예요.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광고회사인데 이제 외국계 기업에 엑시스를 했어요. 팔았어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은퇴를 했죠. 네. 이제 그것도 이제 팔고 몇 년 동안 또 운영을 또 해줘야 되더라고요. 네. 넘겼는데 이번에 맞아요. 회사가 여기 경리단길에 있어요. 빌딩을 샀고 네. 거기서 이제 회사 운영하다가 이제 판 다음에 이제 그 회사가 강남으로 옮기고 얘는 빌딩만 남은 거예요. 자기 거니까. 네. 옛날에 자기 빌딩에서 또 임대를 또 받고 있었더라고 회사에서. 예. 걔가 이제 또 뭐하니 그랬더니 매일 이 건물을 출근한대요. 그래서 뭐하니 했더니 관리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할 때는 네. 비용 주면서 외지 관리를 그쵸, 썼는데 그쵸, 네. 다 나간 다음에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관리 대행업체를 쓰는 이유가 그런 것들도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리업을 하고 있는데 월 한 맡긴다고 하면은 거의 한 100만 원 돈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좀 무시 못할 부분이긴 하고. 네. 근데 저는 꼬마 빌딩 정도 규모면 직접 해도 되긴 하는데, 네. 근데 제일 이제 어려운 게 그 임차인 관리거든요. 네. 임차인이 이제 감정도 섞고, 예, 좀 쉽지 않아서. 근데 뭐 임차인만 좀 잘 들이고 임차인 관리만 잘 하면은 그래도 직접 관리하는 데는 그래도 뭐 규모가 좀 작으면 해볼 만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리에는 임차인 관리까지 포함된. 그렇죠. 다 넣다 뺐다도 다 해주시는 것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 주변에도 이제 건물주분이 계신데, 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절대 그 빌딩 갖고 그 빌딩에 안 살아. 임차인들이랑 마주치기가 싫은 거야. 그죠. 아예 그냥 대면을 안 해요. 계약할 때부터. 네. 그냥 관리하시는 분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비용 네. 들더라도. 그래야 깔끔하고 서로. 네. 예. 왜냐면은 이게 얼굴 마주치고 친하게 시작하면은 하소연을 그렇게 한대. 맞아요. 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임대료도 일단 못 올리고. 예. 근데 또 어려운 거 눈에 보이면은 그죠. 이게 또 마음이 짠해져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좀 뭘 이제 불쌍하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걸 또 악용하시는 세입자분들도 네, 되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세입자면 다 착할 것처럼 보이고 네. 이제 그 건물주는 다 나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진짜 많아요. 너무 착한 임대인들은 정말 많아요. 네, 그렇죠. 바보스러울 정도로. 근데 네. 정말 좀 그거 악용하고 막 또 뜯어내고 막 그러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예. 요즘에 이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예. 임차인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저희도 건물 관리하면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법적으로 또 엄청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이거 하시고 막 그러시죠. 최근에는 저희가 그 주택인데 투룸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주택 갱신요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임차인 그 주인분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이 안 되니까 이제 좀 비용 챙겨줄 테니까 나가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보상금을 얼마 요구한지 아세요? 얼마요? 거의 1억 얘기했어요. 1억이요? 예, 1억이요. 얼마짜리인데 1억을 달라고? 그 투룸 되게 그러니까 원래 작은 그 보증금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보증금이 훨씬 낫죠. 그러니까 예. 되게 저도 놀랐어요. 예. 근데 최근에 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네. 갑자기 이주비를 달라고 이게 원래 맞아, 없었던 그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아니 이주비를 뭐 그걸 왜 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명도화할 때 그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매 넘어간 집들 그냥 네. 세입자들 이사 갈 집을 못 구했으니까 딱 하니까 좀 빨리 좀 급행료를 드리는 게 이사비인 거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그건 사정 보면 돼. 이거는 그냥 살다가 계약 기간 만료돼서 그냥 나는데 이주비를 안 내게 되면 안 나간다고. 네네. 아무튼 좀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뭐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관리라는 측면도 아마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가 맞아요. 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황금성 관리 측면 또 좀 우리가 우려할 게 또 있을까요? 좀 준비될 게. 아파트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이게 이 건물이 얼마인지 이런 게 정확히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하는 감정평가, 예, 감정평가, 적정금액 산정이 적정금액 어렵다. 산정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딱 뜨기 때문에 네네. 워낙 수백 건이 딱 떠 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는구나 빠지는구나 딱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옆에 있는 건물이 50억 거래됐다고 해서 이게 50억이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 그렇죠. 다른 예, 부분이니까. 예. 야, 적정금액 산정이 어렵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좀 원래 이것도 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한두 곳도 없겠지만 네. 이 건물에 좀 가격을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실거래가 조회할 수 있는 뭐 앱들이 많이 나와서 일단은 그 조회를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도움이 일단 많이 되고. 빗사람도 앱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이 앱이 거기도 있고. 실거래가 다 나옵니까? 네네네. 공짜죠? 네, 공짜입니다. 네, 공짜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어. 실거래가를 보고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좀 가파르게 좀 오를 때여서 그 최근 1년 이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 것 말고. 네, 그래서- 오래전 거 보면은 맞아, 이게 못 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못 산 거잖아, 결국.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 거 보고 그리고 제일 참고하기 좋은 거는 네. 그냥 같은 도로에 있는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팔린. 거의 유사한 조건에. 네네. 그리고 용도 지역도 같고. 음, 그래서 약간 최대한 좀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그것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수준은 되겠구나라고 좀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거래된 내역들이 이제 좀 플롭테크가 개발되다 보니까 네.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좀 거래 가격을 좀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가격을 전혀 모르니까 이게 중개업자 분들이 이렇게 내놓는 가격밖에 우리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쵸. 예, 그런 줄 알고만 하는 것들이라서 좀 세상은 좋아진 것 같고 투명해진 것 같긴 해요. 예. 맞아요. 저 처음 일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예. 말한 대로만 다 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또 집주인 입장에서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은 비싸게 팔아주는 또 중개업자에게 좋은 것들이고 네네, 그쵸.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싸게 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것들인데 이게 네네. 거의 이제 적정 가격을 알 수 있는 조건들이었기 때문에 예, 네네, 그러네요. 그쵸. 또 뭐 우려가 되는 게 있을까요? 요 정도가 예. 일단은 그래서 황금성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대기수가 많은 것들 사는 것도 좋겠네요.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 네. 그리고 관리 측면들은 좀 고려해야 된다. 직접 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대부분 힘드실 테니까 네. 지금 전문 관리 업체들도 많죠. 예, 많아요. 그래서 중개- 그냥 아예 맡기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중개해 주신 그런 중개 법인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 다 연계해 주시겠죠. 네네, 소개도 그쵸. 해주시기도 예. 하고 그다음에 적정 금액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테크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중개법인에서도 아마 브리핑 해주실 때 자세히 해주실 거예요. 주변 사례 비교해 네네, 주셔서 팔린 거랑 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해보시면은 그리고 일단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예, 저희가 얼마 전에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도 비사님 기초 강의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정규 강의는 또 비사님께 직접 주최하고 계시니까 정말 나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정규 강의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꼬마 빌딩의 이제 투자의 장점, 단점, 우려점, 심지어는 이제 그에 대한 보완 대책까지도 알아봤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 1부 마지막으로 세금까지만 좀 알아보고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주택은 세금을 다 알죠. 이제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다 알고 네. 있는데 주택 세금과 이 꼬마 빌딩 세금은 아까 이제 종부세 부분들이 다르다. 금액 네, 차이가 좀- 나니까. 그렇죠.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취득세랑 양도세가 좀 다르나요? 어떤가요? 취득세는 이제 주택은 잘 아시겠지만 2주택자는 8%고 3주택자는 이제 12%거든요. 예, 플러스 알파죠 또.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근린생활시설 네. 건물 기준인데 이건 4.6%거든요. 동시에 두 개 사도 네. 무조건 4.6. 그러니까 제가 세- 빌딩 10채 가지고 있어도 매 건수다. 그러니까 네. 주택 한 건 사는 것보다는 세율이 높지만 네네네. 뭐 두 채부터는 이게 더 예, 그렇죠. 예, 훨씬 낫네요. 예. 네, 그러니까 무조건 4.6%. 예, 4.6%고 그리고 이제 매각할 때는 최근에 이제 주택은 그 이 중과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빌딩은 아까 개인이랑 법인이랑 그냥 그 정도 세율만 계속 내면 되거든요. 네, 법인 같은 경우는 22% 정도. 네네. 예. 단기 매매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내일 팔아도 22%. 오늘 사갖고 오늘 팔아도.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산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주겠대. 팔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맞아요. 있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를 치고 팔아야 되는 거죠. 네, 등기를 치고 팔아야죠. 이건 미등기 전면 여기도 불법이죠. 네, 그렇죠. 예, 미등기 전면은 불법입니다. 일단 등기를 치고 파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한 채, 주택 한 채랑 비교했을 때는 주택이 더 네. 세율이 낮지만 아마 두 채부터는 이쪽에 꼬마 빌딩이나 이 근린생활시설이 좀 더 조금 더 세율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 지금 제도 내에선.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랑 규제적 있잖아요. 네, 이게 다르잖아요. 비규제적이랑. 네, 네. 그렇죠. 이것도 그런가요? 그건 없어요. 여기는 규제적 일부랑 예, 그런 상관없고. 거 없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네. 이거는 신고하는 건 똑같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일부 층을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만약 이 지역에서 2년 내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사용을 안 해도 돼요. 이걸 부시고 신축을 한다. 네. 그건 나 몰랐었네요. 아셨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알아보다가 네. 구청 공무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 2년 미만 신축 예정이라고 하면은 네. 가능한 허가도 내주고. 거. 그리고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된 거 조회할 수 있거든요. 예. 대부분 보면 한 100건 중에 한두 건만 불어가고 나머지 다 허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다 웃긴 게 뭐냐면은 신축을 대부분 안 할 텐데 네. 아니 이거 상가를 사면서 본인이 영업하려고 상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임대를 수익용으로 주려는데. 사는 건데. 근데 이거 좀 뭔가 불합리하지 않아요? 아주 좀 예, 상가를 자가로 상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죠. 확률이 낮죠. 네. 이건 좀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게 공인주택 협회장 되실 생각 없으십니까 혹시? 제 목표 중에 하나 있긴 하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지금 이런 불합리한 거래에 대해서는 네. 공인중개 협회에서도 좀 이렇게 이익 단체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를 제기하시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한국에 있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그런 거 활동을 잘 못 봤어요. 그런 거 좀 공익 활동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하시는 것들 그냥 모르게 다른 단체들을 위해서 변호사 협회라든지 의사, 약삼 아니면 기타 하다못해 택시 연합회 이런 네, 데들도 맞아요. 자기 이익을 주장하시는데 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뭐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 네, 저도 맨날 전화 와서 이제 예. 그 공제 가입하라고 전화 그러니까 오는데 아마 회비에 또 안 내면 그러니까 좀 이게 굉장히 큰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 큰 거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파워풀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이게 아마 옛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옛날 네. 방식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좀 공인중개사 인증이 네. 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래야 또 이제 지금 또 복비 깎겠다고 좀 네,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언론에 되게 많이 나온. 저도 그거 보면서 그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너무 좀 이게 개인 사업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뭔가 서비스가 좀 질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는 얘기죠. 질이 좋아져야지 그만큼 합당한 수수료도 이렇게 뭐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 기업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문턱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완전 개인 사업자에서 이렇게 뭔가 기업화 부동산으로 좀 변해가는 그런 문턱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넘어가는 시점에서 조금 협회나 이런 데 사는 게 조금은 좀 아쉽기는 한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참신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개 법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 영화를 보거나 미국 영화 봐도 그 이제 그 집 소개하거나 뭐 그런 거 오피스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 멋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죠. 딱 그 넷플릭스에 가서 나왔어요. 포세일 이런 데 집 가서 이제 딱 소개하면서 막 이렇게 맞아요. 멋있게 딱 보여주고 네네. 일본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제가 이제 러브레타라는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95년도 영화거든요. 네. 거기서도 중개업자가 이렇게 집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거긴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도 보면은 고객 없이 막 90도로 인사하고 서비스도 되게 서류나 이런 거 기본적인 것도 엄청 되게 꼼꼼히 잘 예, 챙기시고 물론 수수료가 비싸요. 비싼데 네, 비싸요. 네. 비싼 만큼 서비스를 해주니까 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서비스 잘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은 받으시면 되니까 네. 그런 좀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어유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했네. 예, 1분은 이만큼 하고 네. 이제 정말 궁금해하실 그래서 진짜 한번 사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해빌딩 어떻게 사면 되는지 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어떤 것들을 고르고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